네, 여러분. 건설기초 설계 4주차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카메라 화질도 그렇고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제 얼굴이 좀 약간 좀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도 집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격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화질이 안 좋은데 빨리 학교에서 실습하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게 만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4주차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PDF 파일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도어에 강의 자료가 올라가 있죠?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넘길게요. 자, 4주차 강의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자, 일단 4주차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설계 표현 연습입니다. 그 전에는 뭐 선긋기와 그 다음에 레터링을 연습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제대로 이제 건축 도면다운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기호와 약속 체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각종 제도에 사용되는 기호들과 도면에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건축에서는 표현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거나 그 도면이 필요한 이유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좋은 건축물, 그 건축물의 이제 실들의 배치, 그리고 건축물을 이루고 있는 구조체들이 어떤 재료인지, 그리고 창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 이런, 그 다음에 밖에서 바라봤을 때의 건물의 모습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 건물이 주변 건물이랑은 또 어떻게 어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인데, 결국에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와 동일한 건물이 지어지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도면을 그리기 위한 제도를 위한 것들이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매주 과제로 하고 있는 스케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프리핸드 스케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손으로 바로 그리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스케치도 좀 정교하게 자를 대고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비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소메트릭이나 투시도를 그리기도 하고요.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3차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건물의 형태와 특징들을 좀 더 잘 설명하고 내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에서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크게 5가지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프리핸드 스케치, 두 번째는 다이어그램, 세 번째는 아이소메트릭, 네 번째는 투시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형,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요. 여기에 지금 써 있진 않지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도면이 되겠습니다. 건축 도면. 그 건축 도면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도면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도면을 좀 더 잘 표현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기 위한 수단으로 스케치나 다이어그램이나 아이소메트릭, 투시도, 모형들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각의 이런 표현 방법들은 장점이 서로 다르죠. 장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표현 수단들을 어느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면 거의 여기 있는 5가지를 다 사용을 해요. 전부 다 사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각각의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고, 이 표현 방법이 왜 사용되었느냐, 이 표현 방법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표현이 어려운 단점은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표현법을 사용을 해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표현하고 싶은 거를 더 잘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일단 간단한 특징들을 먼저 보면 프렌드 스케치라고 하는 거는 손으로 빠르게 그린 스케치입니다. 그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키를 그리듯이 특징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스케치를 빠르게 하죠. 그런 거랑 유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묘처럼 정밀한 묘사를 한다기보다는 크로키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에 특징적인 것들을 잘 표현해서 전달하는 게 프리핸드 스케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물을 이미지만 표현하기 위해서 크로키처럼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를 좀 더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소묘처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프리핸드 스케치는 크로키다 또는 프리핸드 스케치는 소묘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두 개를 적절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특징들이 프리핸드 스케치에 적용이 된다. 건축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징들이 들어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언제 쓰느냐, 설계 초기 단계에서 많이 쓰고요. 도법에 구애가 없으니까, 그리는 방법에 구애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개성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러프한 상태, 그러니까 아직 생각이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스케치를 할 때는 크로키를 그리듯이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좀 더 계획이 구체화되고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표현할 목적으로 그리게 되면 소묘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이를 조직화해서 형식화하는 수단으로 스케치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 주로 많이 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나무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건축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건축물 옆에 존재하는 것들도 같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나 수목들을 표현해서 스케일감을 같이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그리는 일종의 많이 그리는 방법이 있겠죠. 요령이 있겠죠. 그거를 내가 알고 표현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뒤에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는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써 있는 걸 일단 읽어보면 추상화된 언어를 통해서 개념을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디자인 어휘를 개발하는 수단이다. 라고 좀 어렵죠? 풀어서 설명했는데 불구하고 좀 어렵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개념이라고 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설명을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 있는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특정한 언어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추상적이란 말이야.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생각을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 과정이 존재하겠죠. 처음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바로 도면이나 모형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우리 집은 뭔가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포근하다, 따뜻하다라고 하는 이 언어 체계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따뜻하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무엇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데 이거를 건물로 짓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언어를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기 위한 과정을 그걸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뒤에 가면 다시 설명하는 게 나와 있을 텐데 내가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는 과정, 그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한 시각적인 이미지들이 다이어그램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말로 설명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또 이런 투상도, 투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소실점이 없는 입체적인 묘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실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게 원근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죠. 이게 원근입니다. 그랬을 때 멀리 있는 것이 점점 작아져서 마지막에는 거의 점으로 보이는, 사라져 버릴 정도로 조그만해져서 점으로 보이는 그 지점을 우리가 소실점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러한 소실점이 없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이소메트릭이야. 그래서 아이소메트릭을 그릴 때는 아무리 긴 건물을 그리더라도 평행하게 1층에서 바라보이는 선과 지붕선이 소실점에 의해서 끝에 가서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늘 평행한 거예요. 늘 평행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아이소메트릭이 됩니다. 특별히 아이소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X, Y, Z축이 같은 각도로 그려집니다. 각각 X축과 Y축이 120도로 그려지고 Y축과 Z축도 120도, 그 다음에 X축과 Z축도 120도로 그리게 되는 형태가 바로 아이소메트릭이다. 그 다음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원근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서 소실점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세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X축 방향에 하나, Y축 방향에 하나, Z축 방향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존재할 수 있고요. 또는 실내 투시도를 그릴 때는 그 실내의 그 내부의 어느 한 점을 소실점으로 삼아서 한 점으로 원근법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는 1점 투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건물을 빌딩을 만들 때 X축 방향으로도 작아지고 Y축 방향으로 작아지고 Z축 방향으로 작아지게 그리면 3소점 투시도가 되는 거고, 위로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평행하게 그리고 X축, Y축만 소실점을 주게 되면은 2소점이 됩니다. 이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설명할 것도 많고 보여줄 이미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 아이소메트릭과 투시도에 관련된 것들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더 길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모형이죠.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지어질 건물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주 작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규어 같은 장난감들 있죠? 그 장난감들 보면 실제 사이즈를 뭐 12분의 1 또는 뭐 20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 비례에 맞춰가지고 축척을 맞춰서 작게 만드는 게 이제 피규어가 되는데, 건축 모형도 똑같아요. 실제 건물이 가로 100m, 세로 뭐 20m 이런 건물을 모형으로 만들 수가 없겠죠. 그건 실물이랑 똑같으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건축에서는 뭐 100분의 1, 50분의 1, 작은 건물 같으면 50분의 1까지도 만들기도 하고요. 큰 건물 같으면 뭐 300분의 1, 500분의 1로도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3차원 형태를 보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스케치, 다이어그램, 아이소메트릭, 투시도는 어쨌거나 3차원의 형태들을 평면적으로 2차원의 표현을 한 그림 형태죠. 이미지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내가 이렇게 들어서 돌려서 본다고 해서 3차원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3차원으로 건물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모형을 만듭니다. 건축에서는 모형 만드는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2차원적으로 보는 거에는 한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모형을 이용해서 3차원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모형이다. 자, 넘어가서 자, 프리핸드 스케치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는 거의 크로키에 가깝죠. 그죠? 정밀하게 묘사를 한 게 아니라 특징적인 것만 표현을 하면서 그 특징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 옆에다 글을 쓰죠. 여기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글로 메모를 해서 특징적인 것만 살살살 표현을 하면서 그 옆에다가 내가 이거는 무엇을 표현한 거고 여기에 뭐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구조적인 것도 조금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요. 건물의 재료적인 것들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뭐 특징들을 이렇게 여기는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적어주죠. 그죠? 이런 것들이 건축 스케치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그리는 것들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그리는 것도 있어요. 다음 거를 보게 되면 좀더
복잡하죠? 좀 더 복잡합니다. 여기 보면 이 위에는 내가 이 건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했어요. 처음에 이런 육면체가 있는데 이 육면체를 감싸고 있는 그 옆에 벽이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이 벽과 이 건물이 뭔가 관입을 하면서 이렇게 이 육면체가 요 벽이 여기 탁 박히는 이런 형태로 만들면서 공간이 분할이 되고 이 앞에 있는 것도 좀 더 세분화적으로 분할이 되고 형태가 바뀌고 이 메스를 조금 다듬어서 이런 형태가 최종적으로 나왔죠. 이렇게 표현한 게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윗부분에 표현된 이게 다이어그램이고요. 이런 다이어그램이고 여기 있는 건 이거는 건축 스케치죠. 그래서 건물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이미지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주변이 어떻게 돼 있다. 주변의 도로는 어떻게 돼 있고 수목은 어떻게 돼 있는데 내 건물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된다. 라고 하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이것도 엄청 자세하게 그린 건 아니지만 건물의 특징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하죠. 그죠? 건축 스케치들은 대부분 이런 건축의 특징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둬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도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내 건물의 규모가 얼만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층, 1층, 2층, 3층, 4층 정도가 되는 건물이다라고 하는 거를 유추할 수 있고 4층 정도 되니까 아 이거는 한 층이 뭐 예를 들어 4m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 건물의 가로 길이는 이게 4m 정도면 4 이렇게 보면 4, 8, 12, 10, 16, 20, 22, 한 24m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그런 유추가 가능하죠, 그죠? 건물의 규모 같은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케일이나 이런 층수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앞에 있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하죠. 여기에는 건축의 이제 재료와 색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서 이 사람이 여기를 지나다닐 때 이 공간의 느낌이라고 하는 이 스케일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반면에 여기는 좀 더 이해가 잘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를 그렸지만 이거는 정면에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거, 측면에서 보는 거 여러 가지를 그려서 스케일감과 건물의 형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치를 했죠. 그죠? 이렇게 여러 개를 그렸죠. 이런 것들이 건축 스케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프리핸드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모형 또는 투시도, 아이소메트릭 이런 그림이 있어줘야 그걸 가지고 이 건물의 형태들이 어떻게 생겼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선이 어떤 걸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는 프리핸드 스케치를 여러 장을 그려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거는 건물의 외부를 그린 거라면 이거는 건물의 이제 내부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평면도에 가깝죠. 평면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창문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건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DN 다운입니다. 그래서 요 건물에 이게 1층인지 2층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2층이라고 한다면 2층 바닥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1층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게 될 거고요. 여기에는 간이 주방으로 보이네요. 주방이 있고요. 여기에 문 표시가 있네요. 문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문이 계단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 여기는 신발장인지 옷장인지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문이 이렇게 열리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에 있고요. 들어와서 복도가 있고 여기에 식탁으로 추정됩니다.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소파가 되겠네요. 소파인 것 같습니다. 소파가 1인 소파가 2개가 있고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좀 더 큰 테이블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더 큰 3명이 앉을 수 있는 사이즈의 소파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이거는 거의 뭐 거실의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보이죠. 네, 이런 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화분으로 보입니다. 여긴 화단인 것 같고요. 이 옆에는 화분, 나무를 그렸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내부 공간에 대해서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바닥에 나무, 목재 바닥을 깔아놓은
이런 질감이나 재료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공간적인 특징, 가구들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면 좀 더 복잡하고 세분화된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디테일을 스케치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철골 구조죠. 그래서 여기 빔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빔과 빔이 만나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빔과 보의 역할을 하는 빔이 만나는 결합부, 이런 부분이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지, 볼트 너트가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지 표현을 하는 게 있고요. 그 상부에 바닥판인 것 같습니다. 바닥판인데 이건 지붕 바닥판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 바닥판이 어떻게 외부랑 내부가 어떤 식으로 마감이 돼야 되는지 표현을 한 거. 이거는 지붕의 처마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이 벽이죠. 이 벽이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 여기에 목재가 들어가서 요 벽이 올라온 거랑 요 위에 있는 지붕을 이루는 석가래 부분이랑 만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기초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기초, 그 다음에 여기는 땅일 거고요. 기초가 올라와서 그 위에 바닥판이 만들어지는데 그 부분에 기둥이 서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의 디테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외벽인데 벽면에 이쪽이 내부가 되고 이쪽이 외부가 될 겁니다. 그럼 비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외부 벽면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쪽에 있는 구조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마감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표시한 거고요. 이것도 뭐 다 그런 내용들이고,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조들, 이거는 도리와 석가래가 이렇게 지나가는 목구조입니다. 박공식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이 윗부분에 트러스가 짜져 있는 부분과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 대한 디테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위에 트러스 부분이 있는 거네요. 트러스로 보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과 H빔, 그 다음에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로 보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재료가 달라지는 거에 대했을 때의 디테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정밀하게 그리면 도면이 되겠죠. 이건 세부, 상세 도면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하는 거는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이용하는 거지만 이 스케치를 도면과 연계해서 단면도 자체를 스케치화 시킨 겁니다. 스케치로 단면도를 그린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면의 형태들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 있는 인면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투시도죠. 투시도와 그 다음에 평면도가 있고요. 여기에 단면도가 있고, 이거 세 개를 스케치로 그려서 정교하게 표현을 해서 공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거는 투시도. 그죠? 이건 투시도입니다. 아까까지는 스케치에 가깝다 또는 스케치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투시도입니다. 소실점이 존재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아래쪽보다 위로 올라가면서 이쪽이 조금 더 좁아지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좁아지죠? 이게 요 위에 소실점이 하나 존재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작아지게 그린 거고요. 지금 X축 방향과 Y축 방향은 소실점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만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싶네요. 보통은 이렇게 했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소시점을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위에 하나 해서 3소점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거는 워낙 층수가 높고 이래서 아마 그냥 1소점으로 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그 다음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나오네요. 다이어그램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추상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이미지로 시각화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형태가 이런 모양의 건물의 형태가 나왔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모양의 건물이 나왔는지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형태의 평면도 상에서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렸으면 원형이 하나 있었으면 이 원형의 높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부여를 했다. 한 층이 될 수도 있고 두 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높이 값이 부여가 되어서 이런 모양의 원반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이 옆부분의 공간을 찢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죠? 이거를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만들고 각각의 높이 값을 다르게 조절을 해서 건물의 디자인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모양에 나온 이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건물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알기 쉽게 표현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 말고도 다이어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